동맹은 언젠간 깨집니다. 미국이 한국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언제든 떠나요. 우리가 아무리 발을 붙잡아도 살아갑니다 해도 떠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못 믿겠네? 우리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할 거야? 명분이 되잖아요. 북한 핵 인정했잖아. 우린 왜 안 돼? 위험한데.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NPT 탈퇴할 수 있다고 써있는 거 알지? 우리가 비상상태야? 왜? 김정은이 핵무기를 공격하는 훈련하고 있으니까. 비상상태 맞지? 나 나간다? 트럼프는 핵무장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일본. 절대 자체 핵무장 인정 안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는 인정 안 해요. 왜냐? 북한이 핵무장하는 거랑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북한이 핵무장하면 그냥 불량 국가 하나 생겼다 얘기하지만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 질서가 바뀝니다. 일단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습니다. 세계 5위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한다고 하겠죠. 대만도 한다고 하겠죠. 이란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저 가난한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전 세계 중진국 이상은 모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입김은 사라집니다. 미국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만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영원히 대만 침공 못합니다. 국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장 하게 해줄까요? 절대 안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트럼프가 핵무장 해줄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워낙 별쪽이니까 트럼프가 만에 하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참모들이 목숨을 걸고 말릴 겁니다. 그럼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도 상실해, 한국도 상실해, 대만도 상실해. 그럼 뭐 말레이시아, 태국은 안 할까요? 다 하겠죠. 그럼 필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양반인데 그분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한미동맹 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에 대한 맹신이거든요. 자, 베트남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포기하고 떠났죠. 한국전쟁이 6.25가 왜 일어났느냐.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우리한테 탱크 한 대 안 주고. 에치슨 라인 거서 어떻게 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방위의 범위 바뀌더라고. 그것 때문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상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군이 참전했어요. 6.25에. 우린 베트남에 참전 안 했나요? 무려 5,000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전사를.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6.25 때 미군 전사보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동맹은 언젠간 깨집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군사동맹은 깨졌어요. 언젠가.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언제든 떠나요. 우리가 아무리 발을 붙잡아도 살아갑니다 해도 떠날 거고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미국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동맹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목표는 아니다. 동맹은 서로의 수단이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걸 절실하게 말해주잖아요. 돈 안 주면 머니톡스, 돈 안 주면 갈 거야. 동맹도 돈이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못 믿겠네? 우리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현상이 이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효과 중에 하나가 동맹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어주니까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면 베트남에서 떠났어요? 아프간에서 떠났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나쁘냐? 아니죠.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미군이 파병되는 거지. 왜 이 냉혹한 세계에서 뭐 자유의 가치? 그때는 냉전기였잖아요. 자유진영을 지키는 게 미국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념이 없잖아요. 오로지 실리잖아요. 실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자유진영 이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지수가 아주 낮아요. 유럽에서 부정부패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러시아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고 선거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도 민주주의와 자꾸 우리 착각을 하는데 러시아 공산주의 아닙니다. 자꾸 러시아를 그냥 빨갱이 공산주의 그러는데 러시아 공산당은요 있어요. 주가노프라고 당수가 아주 쪼그라들어 있어요. 공산당은 세력도 없어요. 푸틴의 독재 국가예요. 이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진영 논리가 아니고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는 냉혹한 국제 질서가 현실입니다. 이 직시해야 돼요.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고 발전을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트럼프 생각은 뭐냐? 가난한 한국이 아니잖아 이제. 우리보다 잘 살잖아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니머신 그랬잖아요. ATM기로. 실제로 반은 맞고요. 옛날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요. K방사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토한테도 방위비 올려!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의존하지 마. 유럽은 좀 벌받기보다는 혼나야 돼요. 그냥 너무 방만하게 그냥 그 방위 산업 줄여버리고 그냥 먹고 복지하고 그러니까 근데 유럽이 정신 차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한 1% 쓰는데 트럼프가 원한 게 2%였거든. GDP 2%. 다 2% 올리기로 했어요. 3분의 2가. 우리 2.5% 써요. 2.5%.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방위비 내라고 할지도 몰라요. 주둔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물론이거니와 방위비 더 올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재래식 전력은 충실하다. 핵무기가 없다. 핵무기만 있으면 된다. 지금 걱정되는 게 김정은을 트럼프가 만날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 폼페이오,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런 사람 다 안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을 불렀어요. 다시. 알렉스 웡. 북한과의 트럼프 1기 때 정상회담할 때 실무를 이 사람이 했거든요. 하노이, 싱가포르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준비했거든요. 백협상을. 근데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뭐냐? 러우 전쟁 강제 종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낼 거예요. 또 비슷한 방식으로. 근데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3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럼 난 트리플 크라운이야, 김미 노벨 프라이즈, 노벨 평화상 이럴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알렉스 웡을 부른 걸 보고 이 사람의 이 양반이 생각보다 빨리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겠구나. 욕심이 있구나. 이제 재선 부담이 없잖아요. 오로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협상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협상 가능성이 있어요. 허술한 협상. 그걸 핵군축론이라고 해요. 핵군축. 그건 뭐냐?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정해 줄게. 대신 미국에 대한 ICBM은 개발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은 안전해지죠. 우리는 위험하지. 왜냐? 우린 공격 능력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하노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자, 2018년에 김정은이 싱가포르 전에 ICBM 모라토리엄, 우리 ICBM 안 쏠 거야 선언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미국 안 쏜다는 얘기죠. 개발 안 한다.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거야. 핵실험 더 필요 없거든. 하면 좋지만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2019년 2월. 영변 핵단지, 영변 핵 프로젝트를 우리가 포기할 거야. 대신 해제해줘 그랬거든요. 이게 핵군축이에요. 뭐냐? 영변 핵단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근데 미국은 공격할 능력 그만둘게. 대신 제재를 해제해줘. 그럼 북한 핵의 일부와 제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핵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김정은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핵군축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국제원자력 사무총장도 9월 달에 더 안 돼.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마. 이렇게 말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국제사회는 북한 핵이 밖으로 흘러만 안 나가면 되니까. 비확산. 자기들 이해관계지. 강제유전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트럼프 김정은의 핵군축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일단은. 길을 쓰고 막아야죠. 개거품을 물고 막아야죠.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차갑게. 핵군축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있을 때 대비해야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체 핵무장. 우리 할 거야? 너 니네 비확산 조약 위반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웃기지 마.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NPT 탈퇴할 수 있다고 써있는 거 알지? 우리가 비상상태야? 왜? 김정은이 핵무기를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비상상태 맞지? 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협박을 해. 협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우리 핵무기 제조 인정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이건 카드예요. 한다고 막 국민들 여론이 지금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카드. 이걸로 들이밀어야죠. 니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명분이 되잖아요. 북한 핵 인정했잖아. 우린 왜 안 돼? 위험한데.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우리 못 받아들여.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핵무장 할 거야. 이렇게. 두 번째는 안 돼? 그럼 알았어. 전술핵. 니네 미국의 핵탄두 전술핵 우리 비행장에 갖다 놔. 여기다가. 나토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냐? 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미국이 전술핵이 없어요. 지금 줄 수 있는 게. 다 폐기했어요. 쓸만한 게 없어요. 지금. 자, 두 개 다 안 주겠죠? 그럼 세 번째가 본심이에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원자력 발전에 쓰는 우라늄 연료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천연 우라늄 강석에는 우라늄 U235가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 대면 안 타요. 그러니까 우라늄만 골라내야 돼요, 이렇게. 그걸 인리치먼트, 농축이라고 합니다. 5%까지 농축을 하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이건 안 터져요. 근데 이걸 95%까지 농축하면 고농축 우라늄 원자폭탄이 돼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릴보이 그 폭탄이에요. 농축 권한을 받으면 이걸 농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못하게 해요. 그 다음 연료봉을 다 썼죠? 쓰면 끄집어냅니다. 그럼 수주해서 식혀야 돼요. 이걸 다시 처리하면 여기서 플루토늄이 생겨요. P239.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텐벤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 금지시켰어요. 왜냐?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을 해주면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계획? 무궁화 계획, 핵무장, 노무현 정부 때 농축 몰래 했다가 들킨 거. 우리를 안 믿어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미국이 허용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안 한다고 각서를 썼어요. 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받으면서 미국한테
한미 원자력 협정 니네 말 들을 거라고 썼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출할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건 거예요. 우리 기술 아니냐고. 근데 일본은 농축과 제철이 기술이 있거든요. 미국 해외 줬거든요. 하고 있어요. 자, 펜맨 나가사키 떨어지는 원자폭탄 만드는데 한 5kg 들거든요. 플루토늄이. 일본은 플루토늄이 40톤이 넘어요. H2 로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들어가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농축도 왜 못하게? 제철이하면 제철이 시급해요. 이 연료봉이 사용 후 연료봉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 있어요. 각 연료 발전소에. 이걸 영구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라고 해요. 경주에 있는 건 저준위 방패장이 옷, 장갑 이런 거 보관하는 데거든요. 그때도 나라 쪼개졌죠, 경주. 근데 고준위 방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 집 뒷마당에다가 이거 하라고 하겠어요? 없어요. 2030년까지밖에 지금 각 발전소에 용량이 안 돼요. 2030년까지 안 만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못 돌려요. 하나씩 셧다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얘기 왜 안 하느냐? 폭탄 돌리고 있는 거지. 왜냐, 각 정부가 그걸 나서기 시작하면 나라 쪼개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제철을 하게 되면 시간을 벌어요. 또 쓸 수 있으니까. 저 명분이 되잖아요. 농축도 해야 돼. 제철이도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야, 해겠죠. 이걸 받아내야 돼요. 농축과 제철이만 하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안 불안해주세요. 요 권한을 받아내면 미국만 허용하면 되거든요. NPT, IAEA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몇 달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믿지 마세요. 지금은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인프라가. 근데 농축, 제철이 이런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러면 인력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핵군축을 일단 막아야 된다. 근데 속으로는 냉정하게, 겉으로는 개거품 물어야 되지만 한해서 속으로는 냉정하게 자체 핵무장, 전술핵관이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넣은 요걸 잠재적 핵역량 구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셋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제일 현실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거만 받으면 이제 불안해서 해소될 수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잠재적 핵역량만 구축하면 사실상의 핵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핵물질, 고농축우라늄,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농축과 제철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이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라이터로 떼도 안 터져요. 불에 집어넣어도 안 터져요. 이걸 분열을 시키려면 기폭장치가 있어야 돼요. 폭발 렌즈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분열을 시키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폭발 장치를. 그러니까 기폭, 딱 불을 질러서 불 붙이는 그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기폭 장치라고 그래, 터지는 거. 자, 핵물질 기폭 장치. 근데 이 기폭 장치는 우리가 세계적인 탄약 선진국이니까 이미 거의 개발이 끝나 있어요. 다른 데 쓰는 거 기술만 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운반수단, 미사일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미국 거보다 더 좋아요. 정밀도가, 값은 싸고. 자, 그럼 세계 중에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수단 있어? 기폭장치 사실상 있어? 핵물질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농축과 제철이 권한만 받으면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죠. 유사시에도. 예,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고, 또 안보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핵 문제, 북미, 미북 협상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의미 있는 시간 감사드리고요. 대동강 TV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